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8%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3,2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4,200억 매도하면서 오늘 합쳐서 이제 7,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400포인트를 또다시 이제 위협하는 그런 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780포인트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확실히 이제 물가 지표가 조금 강하게 강세를 좀 보이면서 미국 증시부터 좀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피도 월요일에 좋지 않은 장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예상과 함께 지금 또 이제 하락을 좀 했고요. 2500선 근처에서 계속 이제 지지 라인을 저항 라인을 형성하고 지지 라인을 형성하다가 오늘자로 조금 이제 박스권, 단기 박스권에서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를 찍고 반등을 좀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던 구간을 벗어났고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지 그리고 빅스텝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이제 지금 단기 흐름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유지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빅스텝이 뭐 한두 번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이전에 그 저점을 깨고 주가가 더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금리에 대한 고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아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이 좀 서서히 이제 우리 일상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또 물가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 단순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이 이제 FOMC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럼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촉각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정책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제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이 코스피가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00선을 위태롭게 유지를 했지만 또 이번 주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박스권에서 이제 음봉을 뽑으면서 이제 3월 달에는 조금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이제 여기서 받치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갈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확실히 이제 코스피를 그동안 좀 끌어올려 와주던 그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조금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200억 오늘 매도하면서 오늘도 어제 그죠 금요일에 이어서 3,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지금 아주 크게 매도는 하지 않지만 매수세를 좀 줄인 채로 매도하는 날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매도를 조금 더 힘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증시 전체에서 조금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좀 계속 그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좀 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 코스닥 지표도 확실히 이제 떨어질 때는 좀 크게 떨어지다 보니 조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상승 수렴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점 라인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날에는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온다고 했다가 어느 날에는 또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된다고 했다가 뉴스가 사실 한 달 동안에도 계속 바뀌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계속 이제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스닥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증시 자체는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뉴스에
하루하루에 막 집중을 하면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고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주식 시장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 소식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질 필요가 있고요. 이 주식이 그리고 이 투자 이 수급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본질 자체를 이해를 한다면 특히 우리는 금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금리가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직전이죠. 지금도 이제 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더 올라가기보다는 금리가 앞으로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때처럼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한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땡큐죠. 오히려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고요. 좋은 종목을 투자를 했다면 확실히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확실히 좀 다시 반등을 할 날을 찾고 있을 거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1321원으로 오늘 마무리되었고요. 확실히 환율이 좀 더 예상치보다는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네요. 확실히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이 환율이라는 것이 2달 내내 거의 3달 내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3달도 아니네 한 4개월 정도를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반등을 하더니 또 한 달 정도 바짝 이제 반등을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이제 허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 그 구간에서도 반등이 있었고요. 그 반등이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여러 국가들이 그 환율이 너무 큰 폭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방어라는 것도 하고요. 통화 스와프라는 것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평균 정도의 환율로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20원으로 단기간에 좀 많이 반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한번 1250원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1100원대로 1000원대로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점점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이 시기적으로 향하고 있고 그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었을 때는 환율이 좀 더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미국 증시 0.5% 정도, 0.6% 정도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는 한 1.5%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금요일에는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잘 버틴다.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냉각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 또 지금은 하루 뭐 주말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는 것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월봉을 보았을 때 횡보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뭐 3.97%, 4%대 가까이 왔지만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것 같고요. 네,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제 크게 올라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4%대를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처럼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4.5%, 뭐 5%대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러기는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이 증시는 좀 무덤덤하게 지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 박스권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지, 네,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떨어질지
오히려 더 상승을 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그런 흐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증시를 리뷰했고요.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0원 하락해서 16,26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37%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좀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더 하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장 초반에 또 이제 반짝 반등을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크게 변화 없이 그냥 거의 보합, 약 하락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도 뭐 크게 없었습니다. 평소와 유사하거나 좀 더 적거나 뭐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16,300원으로 시간의 거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0원 정도 올랐네요.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별 거래량은 260만 주로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 저번 주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4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크게 지금 거래량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계속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익숙한 시기가 되었고요. 하락을 할 때도 올라갈 때도 계속 보면 거래량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한참 이제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을 죽은 채로 한참 횡보를 하다가 한번 이제 출발하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거래량을 동반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매수 수급이 붙던 매도 수급이 붙던 결국에는 거래를 동반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크게 거래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저점을 찍고 이 레벨업을 한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000원, 13,000원대를 이제 벗어나서 15,000원, 16,000원대를 계속 이제 횡보를 지겹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전, 2년 전 대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그렇다 할 상승세 없이 계속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정리를 하기에는 저는 이제 증시 분위기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한 만큼 사실 매도를 할 거였으면 진작 이때 거래가 좀 죽기 시작하면서 횡보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매도를 했어야지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 다 겪고 나서 뒤늦게 이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좀 다른 종목을 통해서 그 수익을 메울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좀 더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완전히 투자를 끝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단을 여러 번 찍었고 하단도 여러 번 찍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상단이든 하단이든 한번 이제 뚫으러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까지 기술적으로 여러 종목을 봐왔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상단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상 오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볼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양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1선, 61선, 5일선이 뭐 그대로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교착 상태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모여 있는 구간인데요. 언제든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오늘같이 이제 증시가 떨어지는 분위기에서도 하방 경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전에는 이제 힘없이 증시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조금 이제 힘을 받는 모습이 있었고요. 확실히 이제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1, 2주 정도 올리고 한 달 반 정도 떨어뜨리고 1, 2주 정도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지금도 이제 올리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 받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7,400원을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이제 상단을 터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기다려 봐야 되겠죠. 100% 여기를 뚫고 나간다. 100% 저항을 맞는다. 이렇게 확신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이제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번 정도 이제 크게는 3번 정도 저항을 맞았고, 자, 4번째 이제 도달했을 때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그때는 좀 붙어주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때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 때는 이때는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퐁트누프 원전이죠. 거기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요. 이때까지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수급이 한번 터지고부터는 근 한 6개월 정도, 4개월 정도인가요? 지금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관련 에너지주 전체가 지금 좀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거래량이 이제 붙어 주었을 때 언제 붙어 주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 같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때를 한번 기다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은 이제 3월에 구체적인 폴란드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정부 간에 이제 워크 그룹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이제 퐁트누프 민간 원전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이 사업 일정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기에서 4기 정도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기 정도가 될지는 확정이 될 것 같고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해드린 소식으로는 7월 달에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월부터 이제 7월까지 어떤 흐름이 나온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달에 또 추가적인 소식이 있는 것이 신한울 3, 4호기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 기대 수주 규모액이 2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집트 원전보다 더 큰 규모이고요. 국내 유일한 원자로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고 이전에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주기기를 이제 미리 만들었던 그 매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업 이익률과 그 다음에 그런 매출액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이제 미국과 미국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여러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방산이라든지 아니 뭐 그런 외교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 대표적인 논의로 예상되는 것이 이제 이 원전 관련 협력 내용인데요.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그 한전, 뭐 한수원이 소송전을 벌이다가 한전, 한수원이 이제 국제 중재를 요청했다가 그걸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던 것이 이제 두 기업이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취소를 했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강하고요. 분명히 이제 4월 달에 한미 원전 협력 전에 대통령이 직접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좋은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접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작년처럼 작년 5월이었죠. 그때도 한미 원전 협력이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분명히 이제 거기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그런 서방 쪽에서 대결 구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 원전 시장을 상당히 이제 많이 섭렵을 했고요. 그 상당 부분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분명히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그 설계 능력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원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뛰어나지만 원전 제조 입장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제조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라는 그런 환경 자체가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각이 되고 적자 회사였고요. 경영난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제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지금 해외 수출은 없었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원전 시장이 상당히 컸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신한울 1, 2호기라든지 신고리 3, 4호기라든지 그런 새로운 원전들을 건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았던 것이 이제 바라카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 1호기에서 4호기를 지금 이제 건설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설지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중동 사막에서도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이제 낮죠. 네,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성능이 좋다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한국이 이제 힘을 합치면 당연히 이제 러시아, 중국보다 단가도 싸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미국 국가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뭐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 오랫동안 그렇다 할 상승세 없이 계속 이제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기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전에 이 코스피가 하락하기 전에, 그리고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재무 개선이 완전히 되기 전에는 분명히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정이 다 완전히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재무도 상당히 개선되었고, 코스피 시장도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전 데이터를 이제 들이민다기보다는 새롭게 이제 증시가 새롭게 열린 그 시장부터 이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유상증자도 했고요. 블록딜도 했고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라고 미리 이제 발행했던 그 부사채도 네, 상환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주식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이제 빚을 갚는데 많은 돈이 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최근에는 좀 하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원을 보셔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또 84,000주로 오늘 매수를 했고요. JP모간입니다. 그래서 JP모간이 최근에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 보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또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19만 주 정도, 기관 투자자는 5,20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가 또 대부분 매도를 좀 했습니다. 뭐 금융 투자는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매수를 하든 큰 매도를 하든 크게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신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최근에 이제 매도를 계속 이어가던 투신이 2월 21일부터 매수로 좀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고,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4천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 또 한 6일 동안을 또 이렇게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동안 매도를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이어오던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블록딜 발표 이후에 좀 많이 매도를 했다가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연기금 투자자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모펀드는 네, 매도를 멈추었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도 사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좋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꾸준히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도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 보니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하는 와중에 공매도 잔고도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1,130만 주고요. 어제 금요일에 이어서 또 이제 한 15만 주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10만 주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1,200만 주대를 좀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연이어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공매도 잔고가 공격적으로 줄어들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을 또다시 유지를 할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대차 잔고고요.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대차 거래도 크게 물량이 없고요. 체결과 상환이 뭐 거의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환이 좀 더 많았고요. 2,840만 주로 대차 잔고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공매도 잔고와 마찬가지로 크게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19만 주, 당일 물량은 18만 6천 주 거의 유사했고요. 자, 전일은 조금 매도했지만 그 전에는 계속 크게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수세 계속 유지되어서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12.58%까지 증가를 했고요. 오히려 블록딜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 늘어났던 그때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집중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10일 동안에 JP모간이 150만 주를 매수했고요. 골드만삭스 60만 주, 모건서울, 메릴린치, UBS 그러니까 이 5개 상위 종목 상위 거래원 5개가 모두 외국인 투자자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3개 정도는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사용하는 증권사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상승을 시킬지 아니면 좀 더 물량을 모아갈지 공매도를 뭐 상환 아니면 다시 공매도를 때리는 과정에서 또 이득을 취해갈지는 좀 더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지금 방향을 좀 보았을 때는 오랫동안 거래를 죽인 채로 상승 하락을 반복시키면서 매집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그 과정에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좀 해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모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서서히 이제 증시가 반등하는 추세와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한 그런 상황, 환경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벤트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잘 기다려 왔으니 올해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저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종목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증시 차원에서의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목 자체에 호재가 없더라도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코스피 상위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좀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리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상위 종목을 선택해서 지금 미리 투자를 해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몇 달 안에 큰 수익을 얻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추후에 내년에 올 수 있는 그리고 뭐 2025년 그런 때 이제 올 수 있는 이 경기 사이클이죠. 상승 사이클을 대비를 하면서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종목 차원에서 떠나서도 좋은 상황이고 종목 차원에서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UAE 원전 관련 소식인데요. 자, 3호기가 상업운전을 성공적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바라카 원전 1호기에서 4호기를 건설을 지금 수주를 해서 건설을 했고요. 3호기가 이제 완공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업운전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카 3호기까지 운전을 했으니 이제 4호기 하나만 남았고요. 사실상 이제 4호기까지 성공을 한다면 UAE의 전력 25%를 우리나라 원전 4기가 감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UAE의 전력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중동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력을 생산을 해서 또 수출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10년, 뭐 20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한 50년 이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 원전을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충분히 다른 국가로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UAE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바라카 원전의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국가 지폐에도 지금 바라카 원전이 들어갈 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다시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상업 운전을 개시하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가 또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UAE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완공이 되고 있는 원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성공적으로 운용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1400메가와트급 최신 모델이죠. 그런 모델을 성공적으로 큰 사고 없이 건설을 완료하고 아주 값싸게
그리고 제 시간 안에, 그죠? 납기 기간 안에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안보죠. 국가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도, 그리고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 국가 입장에서도 당연히 빠르게 원전이 필요한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요. 성공적으로 값싸게 안전하게 이렇게 건설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 상황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영업력이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힘을 입다 보니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도 지금 이제 한미 원전에 대한 협력이 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조금 잊혀져 가고 있는 UAE에 대한 투자 금액도 분명히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투자 분야와 그런 기간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UAE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원전 공동 수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쪽에 원전 수출에 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 영국, 미국, 한국, 그리고 UAE죠. 그렇게 세 국가가 협력을 해서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돈이 없는 국가들,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하거나 예산이 좀 부족한 국가들은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조죠,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UAE라든지 그런 자금력을 동원해서 나중에 이제 받는 원전을 통해서 얻는 수익성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수익으로 우리 돈을 회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단독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고, 그 사업이 이제 성공한다라는 장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원전 수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UAE라는 그런 공동 수출 이 국가 펀드가 또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그런 이 위기를, 그죠,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되고요. 한번 이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소식에 대해서 기다려보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원전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프랑스가 폴란드 추가 원전 사업의 수주를 위해서 올인을 하고 있다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그런 주도를 뒤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정부 주도의 두 번째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또 분명히 정부 1차로에서 지금 미국이 6기를 수주했다라고 또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3기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고, 나머지 3기에 대해서 지금 또 프랑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6기를 미국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또 이제 추가로 또 정부 주도로 추가적인 건설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확실히 이제 프랑스도 EU의 거의 대표 국가고요. 이번에 EU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그 대표적인, 그죠, 국가죠. 그래서 프랑스가 또 이제 EU에서 차지하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제 우리나라는 민간, 그 다음에 저기 정부 주도는 미국을 줬지만 사실 EDF가 소외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EDF도 이렇게 두 번째 사업을 통해서 만회를 시켜주겠다,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사신 폴란드 부총리가 이렇게 현지 정부 인사와 회동을 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별건 아니지만, 네, 박지원 두산 부회장이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입니다. 그래서 사업 연계 모색을 하기 위해서 MWC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고요. MWC는 모바일 산업 최대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공업, 그죠, 에너지 기업이 또 이렇게 모바일 최대 전시회를 왜 갔느냐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디지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모빌리티, AI, 뭐 사물 인터넷 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렇게 전시회에 참가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발전소의 조기 경보 솔루션인 프리비전 등 자체 개발한 이제 디지털 솔루션을 국내 발전소에 적용시켜서 발전 플랜트의 신뢰성과 효율을 끌어올린 바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밥켓은 건설 기계와 이제 소형 장비의 무인화를 통해서 전문 업체와 함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레이더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이미지를 떠나서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무인 발전소죠. 최근에 무인 공장으로 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스마트 플랜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이제 원격으로 진행을 하거나, 수소 드론도 있죠. 그런 드론을 통해서 사람이 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가거나, 혹은 저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전동화된 그런 배터리를 이용한, 그리고 무인 조종을 이용한 그런 트랙터라든지 컴팩터 트랙터라든지 뭐 굴착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세대 먹거리 중에 또 이제 5G라든지 그런 디지털화가 또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전해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천히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3월, 4월, 5월 이때 이제 좀 중요한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